안녕하십니까. 자, 간밤에 증시 보겠습니다. 자, 나스닥이 상승을 추가로 더했습니다. 네, 3일 연속 상승이죠. 어, 0.67% 상승을 했고요. 자, 일봉 상태를 보시면은 하락을 했다가 좀 이렇게 이제 반등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게 주식을 볼 때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한계성이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 상승을 할 때는 계속 상승을 더 하겠다 요 방향 쪽으로 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락을 할 때는 더 하락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 반등을 3일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더 상승을 이쪽으로 더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그 연구, 실험 이런 걸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음. 그리고 일봉을 보면서 하는 생각과 이 주봉을 보면서 하는 생각, 또 월봉을 보면서 하는 생각은 또 다를 수가 있겠죠. 예. 아까 이제 기본 전제가 상승을 하면은 계속 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어, 이런 생각을 들 수가 있죠. 자, 추세를 읽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추세 읽는 법 강의를 들어서 이걸 배우면 좋겠죠. 예. 두 번째 방법은 누군가 추세를 알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스로 셀프로 추세를 읽는 능력을 어디서 배우시던가 아니면 혼자서 공부를 하시던가 이렇게 해서 추세를 읽는 것을 이제 홀로 예, 익히시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디선가 이 추세를 알려주는 것을 이 정보를 듣는 거죠. 예. 음, 그리고 뭐 세 번째는 이 두 개 다 가지고 계신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추세를 읽을 수 있다면 주식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시겠죠. 예. 뭐 이렇게 장기적인 추세를 볼 수도 있고 한 2, 3년 내에 일어나는 이런 단기적인 여기서 이제 요만큼 오르고 또 여기서 요만큼 내리고 이런 것을 또 여기서 이렇게 오르고 이런 거. 예. 그러면 한 2, 3년짜리 뭐 1년짜리 이렇게 단타를 하실 수가 있겠죠. 예. 음, 그래서 좀 이렇게 주식을 할 때는 어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분류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분류를 하고 하면은 내가 수행을 해야 되는 어떤 목표가 생기고 당면 과제가 생기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방법에는 장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될까? 뭐 하지 말아야 될까? 이런 것을 하는 거죠. 예. 어, 그리고 이제 장기 투자를 하는 이유, 장기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 이렇게 한 2, 3년짜리 단타를 하는 이유, 이 이유를 명확히 파악을 하시고, 그러면은 주식 투자를 내가 어떤 방향으로 해야겠다. 이런 것이 뭐 명확하게 드러나죠. 음. 이건 또 주말에 또 좀 시간을 내서 또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예. 음, 그런데 꼭 피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매일매일 오늘 왜 올랐을까?
왜 내렸을까? 이런 뉴스만 보면서 시간을 보낸다. 그러면은 별로 남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뉴스 보고 매매하다가 손실만 보고, 정말 이런 매매는 굉장히 정말 피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오늘 뭐 어떤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영상으로 올려드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예. 매일 뉴스만 보면서 여기서 뭐 앞으로 경제 전망이 어떻게 될까? 앞으로 금리를 내릴까 말까? 막 그런 것만 조마조마하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뉴스를 보면서 앞으로 경제 전망을 하면서 그렇게 매매를 해서 과연 해결이 될까? 예.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또 이런 측면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 가격의 움직임과 그다음에 이제 거시 경제 전망,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우선하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제 경험상 보면은 어 이게 좀 애매해요. 예. 왜냐면 어떤 경우가 애매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거시 경제 전망을 한다는 것은 어디선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들, 그러니까 어떤 뭐 경제 전문가가 어떤 말을 했다, 또 어떤 뭐 경제학과 교수가 뭐 어떤 말을 했다, 그렇게 알려주는 내용들, 그렇게 뭐냐면 이게 한마디로 이렇게 정제된 내용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을 해주고 싶은 내용들만 듣게 되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내가 이 경제 전망, 거시 경제 전망을 잘 하느냐, 그리고 잘해 왔느냐,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 왔느냐, 이런 어떤 시장을 통한 어떤 나의 실력의 검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이제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냥 이렇게 해보는 거다. 이제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아리송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 가격 분석도 그동안 그렇게 많이 해보지 않으신 분이 이거를 갑자기 한다, 예, 잘 될 리가 없겠죠. 제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나 자신이 실력을 어디선가 뭐 강의를 듣고 배우거나 나 자신이 이제 공부를 해서 이 주가 차트를 보는, 추세를 보는 이런 실력을 갖거나, 아니면 어디선가 그것을 말을 해주는 정보를 듣거나, 예, 뭔가 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해결을 봐야 돼요. 근데 지금 시점이 이제 그런 건데, 어, 이게 이제 이런 시점하고 비슷한 건데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계속 상승을 하다 보니까 금리 인하라는 미래의 어떤 모습이 보였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테이퍼링을 선언을 했고, 앞으로 이제 그 금융 정책을 줄여 나간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연말까지, 10월 달에 그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계속 올라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저금리 정책을 포기하겠다, 물가 상승을 인정한다, 이렇게 급선회를 하면서 연준에서 그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냥 그걸 무시하고 계속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이렇게 내렸다가 이렇게 반등을 막 하고 있었고, 하지만 금리 인하라는 그런 미래 상황을 사람들이 무시하고 있었던 거죠. 자, 지금은 금리 이제, 아니 여기는 금리 인상이죠.
예. 지금은 이제 금리 인하가 앞으로 이제 남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걸 더 갈 수 있을까? 금리 인하를 할 거니까 더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과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뭐 AI 거품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하락을 해야겠다. 뭐 이런 것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거시 경제적인 전망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추가 상승을 더 할 수 있겠다. 내년 연중 내내 앞으로 한 7, 8개월 동안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단계적으로 더 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라는 것은 돈이 풀리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더 상승할 수 있겠다. 음. 근데 이 추세 차트로 봤을 때는 지금 이 이평선의 간격을 보면 진짜 어마무시하게 벌려져 있거든요. 예, 그리고 역사상 정말 최고의 상승세를 단기간에 보이고 있고, 그럼 과열이란 말이죠. 예, 이 거리랑도 막 엄청나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고점 인식이 되면서 이제 좀 이렇게 둥글게라도 이렇게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라도 이제 조정이 대비를 해야 된다. 근데 이런 시점에서 이제 우리가 기억나는 게 누구냐면 니콜라스 다비스예요. 니콜라스 다비스는 오직 가격만 보고 매매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 또 이 가격도 많이 올랐다 이런 것은 우리가 느낌이죠. 예. 니콜라스 다비스는 그냥 끝없이 올라도 매도할 수 있는 어떤 이 원칙을 정해놓고 많이 올랐다라는 것도 우리의 감정이에요. 예. 그냥 추세를 추종하는 거죠. 예. 그리고 추세를 추종하다가 자신이 정한 어떤 모습이 나왔을 때 거기에서 더 갈 것 같아도 수익 실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매수를 할 때는 이제 내려왔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뭐 박스가 쌓여 올라간다. 그때 더 내려갈 것 같다라는 공포가 있는 상태에서도 매수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 니콜라스 다비스의 박스 이론이 상당히 이게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추세가 진행되는 동안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빠져도 이제 뭐랄까 이 추세를 잘 타고 갈 수 있는 어떤 원칙을 정해 놓는다면은 계속해서 긴 추세를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주식 매매를 해보면 항상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항상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주가가 어떤 상상 이상으로 가는 경우도 많고요. 많이 갈 것 같았는데 또 떨어지기도 하고 굉장히 변화무쌍합니다.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나의 전망이라는 것이 이게 잘 맞느냐? 예. 차라리 전망을 하지 말자. 예. 그 뉴스를 듣고 다 전망을 하게 되고 이 추세를 보면서 차트를 보면서 막 다 전망을 하게 되고 지금 여기서도 이제 이번에 이제 11월에 하락을 한 것이 뭐냐면 이 정도면 많이 오른 것 같다라는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전망들이 잘 맞는가? 차라리 그런 전망을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우리의 뇌라는 것은 생각이라는 것을 멈출 수가 없어요. 거의. 그래서 계속 뭔가를 생각하고 싶어 해요. 예. 이걸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되어 있어서 하루에도 우리가 뭐 4만 개에서 6만 개 정도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요런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 이제 대부분 사람들의 어떤 예측이나 예상들이 다 잘 맞으면야 뭐 좋죠. 예. 근데 잘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측이나 전망을 오히려 더 많이 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뭐 이런저런 뭐 뉴스들 막 그런 것들 그냥 그런 것부터 하고 매매는 추세 추종. 음. 그러니까 니콜라스 다비스는 딱 결단을 내린 거예요. 이제 크게 분류를 해서 버릴 건 버리고 내가 집중할 거에 집중을 하자. 음. 그래서 추세 추종을 하고 그러면 추세를 이제 아주 이렇게 뭐랄까 간단 명료하게 보는 방법. 음. 그것을 갖다가 이제 고안을 해서 추세를 잘 봐야겠다. 어떻게 하면은 중간에 털리지 않고 끝까지 추세를 따라갈 수 있을까? 뭐 그런 것을 이제 연구를 해서 자신만의 매매 이제 원칙을 정한 거죠. 어, 그래서 이 니콜라스 다비스의 방법을 보면은 뭐냐면 자신만의 매매 철학이 있고 그다음에 자신이 과거에 실패를 겪었던 그 부분에서 하나 뭔가 찾아낸 거죠. 내가 왜 실패를 했던가.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 많은 분들은 손실을 보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왜 손실을 봐왔나. 음. 이게 지금 뭐 쉬운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한번 노력을 해보시는 게 좋죠. 그래서 과거에 손실 봤을 때 그때 잘 적어놔야 됩니다. 내가 왜 손실을 봤나. 예. 그러면 손실을 보면서도 거기에서 배울 것이 있어요. 음. 자, 이런 식으로 주식에 대한 공부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음.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제 제 강의를 갖다가 이제 팔려고 이제 광고하는 사람 같은데, 광고하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굳이 제 강의를 안 들으셔도 돼요. 예. 그러니까 어떤 강의 들으시던가, 어쨌든 어떻게든 성공하셔야 되니까. 음. 자, 근데 지금 유튜브에는 오직 이 뉴스들만이 가득합니다. 예. 지금 막 다들 막 뭐 AI 버블이 뭐 이게 버블이냐 아니냐, 앞으로 판도가 어떻게 바뀌냐, 막 그런 분석 기사들 막 그런 걸로만 가득합니다. 음. 그러니까 어 자꾸 이제 이게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한 것이 쉽지가 않은데 자꾸 차트를 보시면서 호기심을 가지시고 궁금증을 자꾸만 이거 왜 이렇게 오르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주가 뭐 이렇게 이평선은 뭐 이러지? 막 이런 공부 쪽에 자꾸 이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꾸준히 공부를 하셔야지만 주식 매매 이 실력이 점차 늘어나는 거죠. 음. 그러니까 경제를 분석하는 것도 공부지만 그게 그냥 오늘 뭐 올랐구나 내렸구나 이렇게만 알고 지나가 버리면 공부 안 된다. 이게 진짜 제 이야기가 잔소리처럼 들리실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요즘은 이 쇼츠의 이 세상이잖아요. 잡설은 사절합니다 이거잖아요. 예, 잡설은 그만두고 엑기스 얘기만 딱딱딱딱. 예, 사람들이 기다릴 수가 없어요. 영상이 좀만 길어지면 지루해 이렇게 또 저 꼰대 소리 한다 이렇게 하죠. 음.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자, 이 나스닥이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좀 반등을 했는데, 자, 미국 소비가 이제 흔들렸다. 이제 금리 내려가겠다. 그래서 이제 니케이도 이제 반등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12월 10일에 이제 금리 인하는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것 같고요. 84%까지 올라왔죠. 어제 70%였는데 이대로 가면은 뭐 거의 이제 이 추수감사절 휴장 아시죠? 오늘 저녁까지만 장이 열리고 음, 목요일 날은 장이 그 추수감사절로 휴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목요일에 PC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이 휴장이 아마 주식시장에 많이 이렇게 좀
이 방향성을 조금 많이 흔들 것 같아요. PC도 그때 발표되고. 그래서 지금 시장이 지금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많이 지금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는 이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자 이런 거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옵니다. GDP가 오늘 또 나오고요. 그래서 시장이 지금 그 미국 경제가 지금 탄탄하느냐 그런 것도 좀 많이 신경 쓰지만 결국에는 이제 금리다. 예. 근데 2월에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나가고 새로운 의장이 들어옵니다. 예, 근데 아무래도 그 누구야? 트럼프 대통령의 신복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이 파월 의장이 요번에는 거의 확실시되고 금리 인하가 확실시되고 그다음에 1월에는 이제 금리 동결인데 이게 두 번만 하면 그 내년에는 이제 새로운 의장이 와서 여기를 이제 지휘한다는 거죠. 3월부터는. 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신복이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은 또 그 안에 위원들도 많이 바뀔 거고 그래서 과연 새로운 의장이 이제 왔을 때 내년에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예. 공격적인 금리나 또 할지도 모르고. 그 지금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뭐 미국 경제가 그러니까 썩 그렇게 좀 약간 나쁜 쪽으로 좀 가고 있다. 근데 아주 뭐 이렇게 확 가는 것도 아니고 좀 아리송하게 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의장이 바뀔 거라는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많이 안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현재 뭐 바로 코앞에 이 금리를 올리냐 내리느냐 동결하느냐 뭐 이런 거에만 관심을 갖고 있고 내년에 의장이 바뀔 거라는 걸 그래서 그 새로운 의장이 내년에 연중 내내 이 금리 결정을 한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예. 결국 뭐냐면 새로운 의장이 오면은 금리를 공격적으로 내릴 가능성이 있고 중립금리도 깨고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예. 그렇다면은 많이 올라간 이 나스닥이 정말 기록적인 뭐 하늘을 뚫고 올라가는 이런 것도 불가능할 것까지는 아니다. 그리고 지금 조정이라고 그래도 약간이라도 조정을 하긴 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뚫고 올라갈 것이 불가능할 건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이 주봉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이대로 그냥 계속 하늘을 뚫고 올라가는 것은 이건 조금 어렵다. 하지만 조정을 했다가 하는 건 예, 자연스럽다는 거죠. 조정을 했다가 이렇게 간다면 자연스럽다. 다만 조정이 썩 그렇게 충분한 조정을 하진 않았어요. 예. 약간 조정을 했는데 이렇게 이 이평선 속으로 조금 더 들어올 정도로 한 이 정도까지. 예. 근데 워낙에 장이 이제 강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파악하는 것은 이 정도 조정이면 충분한가? 이렇게 이제 조정했으니까 간다면 그건 문제가 없어요. 예. 작년에도 그랬는데 작년에도 이렇게 상승하면서 중간에 조정 섞고 이렇게 조정을 섞어서 이렇게 가는데 이런다면 계속 갈 수가 있죠. 있는데 좀 이렇게 무너졌죠. 예. 그래서 여기서 한번 크게 조정을 했고 그다음에 이렇게 조정을 했고 그래서 큰 그림을 보면 이렇게 이제 파동을 타고 가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는 사실 조정이에요. 근데 이제 이 조정보다는 약간 적은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예, 계속해서 이제 추세 패턴인데요. 여기도 큰 조정을 했죠. 그러면 그 다음에 좀 적고, 그 다음에 더 적고, 그러다가 결국에 끝에 가서는 정점에 달하게 돼요. 그래서 내년도 장은
그렇게 해서 정점에 달하는 인제 정말 인제 좀 대세 고점이 나오는 장이 될 수도 있고, 예 그런 것도 이제 내년도 장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게 해서 인제 완전 정점에 달아서 거기서 인제 좀 큰 조정을 할 가능성이 있고, 거기서 잘 버틴다면은 또 인제 새로운 챕터를 써 나갈 수 있어요. 음. 근데 그 못 버티고 무너진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쌓아 올린, 저 밑에서부터 이렇게 쌓아 올린 것을 한번 크게 조정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인제 어려운 장입니다. 사실 이럴 때는 그냥 현금을 보유한 상태로 다시 조정을 세게 해서 싸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사실은 정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장이 다시 올 때까지 역배열 장이, 이 이평선이 역배열되는 장을 기다렸다가 그때 가서 저점 매수를 하는 것이 사실은 매매의 정석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 테슬라를 보자면, 테슬라는 결국에는 나스닥 지수의 운명과 함께 인제 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테슬라 자체 회사 자체로 봤을 때 내년도는 이제 역성장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그것이 인제 4 분기 자동차 판매량 이제 1월 2일 정도에 나오겠죠. 이게 인제 핵심 포인트인데, 예 만약에 너무 좀 이렇게 정말 암울하게 나온다. 지금 벌써 유럽에서 뭐 인제 많이 자동차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때 충격을 받게 되면은 '아 앞으로 인제 역성장하겠구나.' 그러니까 내년에는 한 150만 대 이하급으로 내려가는 거죠 인제. 예. 연간으로 봤을 때 150만 대 이하급으로 내려가고, 하지만 뭐 중간에 뭐 인제 사이버 택시도 나오고 옵티머스도 좀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시제품들이 이제 생산이 되겠죠. 그다음에 인제 램프업이 돼서 대량 생산으로 가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내년에 사이버 택시랑 옵티머스의 시제품 판매가 될지 이것도 쪼끔 불투명하죠. 예. 이것도 봄에 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름 넘어서 가을까지로 계속 이게 미루어진다면은 자동차 판매량 감소를 어떻게 막아줄 수 있을까? 예. 그 악재를 막아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고, 예. 어 근데 이제 내년에는 이 역성장의 해가 될 거라는 것을 상당히 인제 신경을 써야 된다. 올해도 우리가 인제 3 월에 이 주니퍼로 바뀌면서 그 쪼끔 인제 공장들이 좀 쉬면서 굉장히 그 판매량이 감소하면서 주가가 좀 이 모양이 돼 버렸는데, 음 역시 좀 이 자동차 판매가 좀 견조하게 받쳐 줘야 돼요. 근데 자동차 판매 부분이 무너지게 되면은 회사의 핵심 수입원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참 내년에 애매한 장입니다. 예 자동차 판매가 감소할 것 같은데 금리는 인하를 하는 해가 되겠고, 나스닥은 여전히 지금 힘을 뻗으려면 뻗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예 그래서 진짜 앞으로 인제 뭐 계속해서 이 어려운 장이, 지금 전방이 어려운 장이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원래는 장이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여기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그다음에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해야지 어 우리가 주가 전망하기도 쉽고, 예 여기서 상승을 많이 했다가 금리 인상하니까 '내려가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 주가 전망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려운 장입니다. 감사합니다.